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장 조합논리 회로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논리 회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룰 회로는 반가산기, 할프 애더, 즉 애더, 가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가산기에 관련된 내용 먼저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뭐겠습니까? CPU입니다. CPU 내에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산 장치는 다시 산술 연산 회로와 논리 연산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산 장치를 ALU라고 하는 것입니다. ALU, Arithmetic Logic Unit 중에서 특히 이 산술연산, 아리스메틱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의 기본은 가감승제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감승제산을 가산 하나로 우리는 대체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중에서도 특히 산술 연산에 해당하는 회로는 가산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산 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반가산기 half adder, 즉 가산기이긴 하지만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반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half adder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산기는 두 개의 이진 입력과 두 개의 이진 출력을 갖는 조합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가산기는 두 개의 이진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가산기는 현재 칩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칩 내부 회로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칩 자체를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합논리 회로의 설계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절차 순서는 먼저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논리 회로의 입력 출력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인 것입니다. 즉 내가 이러한 입력을 인가했을 때 나는 이러한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설계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트루스 테이블을 카르노 맵으로 그린 후에 가장 간략화된 부호 함수를 얻는 것입니다. 부호 함수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루스 테이블, 카르노 맵, 부호 함수 간략화, 회로 설계, 이 네 개의 순서가 곧 조합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가산기를 설계한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트루스 테이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입니다. 두 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경우 0과 0을 더하는 경우 0과 1을 더하는 경우 1과 0을 더하는 경우 1과 1을 더하는 경우 네 개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0과 0을 더하는 경우 더한값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입니다. 썸 값입니다. 0과 1을 더하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값은 1입니다. 1과 0을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1과 1을 더했을 때는 0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Cout은 다음 자리로 넘어갈 캐리, 즉 자리 올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리로 넘어갈 자리 올림수 0 더하기 0을 했을 경우 더한 값은 0이 나온 것을 우리는 원하고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자리 올림수는 없습니다. 0입니다. 0과 1을 더하는 경우에
결과 더한 값은 1이고 다음 자리로 올라갈 자리 올림 수 없습니다. 1과 0을 더하는 경우 우리는 더한 값이 1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리로 넘어갈 자리 올림 수 없습니다. 1과 2를 더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더한 값은 0이 되고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를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울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가장 간략화된 부울함수를 얻으려면 카르노 맵을 그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입력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합니다. 카르노 맵을 그리지 않고 단일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cout부터 우리가 부울함수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 출력과 ab 입력과의 관계, 부울함수식 또는 논리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은 a와 b가 모두 다 1일 때만 1이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cout은 카르노 맵을 그리지 않더라도 a and b로 쉽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s는 입력 a와 b가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s도 역시 카르노 맵을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단일 논리 연산 exclusive or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논리 s는 a exclusive or와 b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략화된 부울함수 s와 cout에 관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울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회로도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a와 b입니다. 썸값은 a exclusive or와 b, a exclusive or와 b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cout은 a and b입니다. a and b입니다. 우리가 회로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반가산기를 설계한 것입니다. 전가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산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풀 애더, 가산기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할프 애더는 2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을 더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진수와 이진수 2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경우, 물론 존재하는 경우의 수는 4개,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을 더하는 경우이지만 우리가 더하다 보면 전자리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3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가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3개의 비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과 0을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리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 0과 0을 더하는데 전자리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온 경우, 전자리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자리 올림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0과 2를 더하는데 자리 올림수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 올라온 경우, 1과 2를 더하는데 1과 0을 더하는데 올라오지 않은 경우, 올라온 경우, 또 역시 1과 2를 더하는데 올라오지 않은 경우, 1과 2를 더하는데 전자리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온 경우, 이 8개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입니다. 원하는 출력, 캐리,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와 더한 값 S에 관한 출력입니다. 0과 0을 더했을 때 우리는 더한 값 0,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0을 원하는 것입니다. 0과 2를 더하는 경우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0, 더한 값은 1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이 인가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출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1, 0, 0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0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한 값은 1을 원하는 것입니다. 1, 0, 1인 경우에는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1, 더한 값은 0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 1, 2를 더하는 경우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1, 더한 값 2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전 가산기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테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캐리,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가 1이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논리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1이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시면 입력 중에 1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즉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썸 출력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그 특성을 논리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중에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썸 출력은 1이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Cout에 대한 카르노 맵, S에 대한 카르노 맵 그린 후에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얻고 그것을 회로도로 그리는 과정을 거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반가산기 2개를 이용해서 전가산기를 구현하는 방법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직접 부호함수를 얻어서 회로도를 설계하는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참고 삼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산기 2개. 반가산기는 2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썸과 캐리 출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A와 B와 C인을 더하는데 먼저 반가산기는 2개의 이진 비트를 더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A와 B와 C인을 한꺼번에 다 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먼저 더하고 A와 B를 먼저 더하면 더한 값과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A와 B를 더한 결과와 다시 C인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A와 B를 더한 결과 썸값과 C인을 더하면 2개의 비트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 최종 더한 값, 또 이 경우에도 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A와 B를 더하는 과정에서 캐리가 발생하든 B와 C인을 더하는 과정에서 캐리가 발생하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캐리가 1이 되는 경우에는 0과 1을 A와 B를 더할 때 발생한 게 아니라 그 더한 결과와 C인을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캐리도 역시 A와 B를 더한 결과와 C인을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A와 B를 더할 때 이미 캐리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0과 0을 더할 땐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하든 또는 A와 B를 더한 결과와 C인을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하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캐리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캐리는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더한 값과 C인을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하거나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가산기를 반가산기 2개로 구현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반가산기 내부 회로도는 AND 게이트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전 슬라이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가산기를 회로 기호로 표현하면 입력이 A, B, A와 B를 더하는데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 입력 단자 3개가 있는 것입니다. 3개의 입력의 인가되면 출력, 더한 값과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를 만들어내는 회로, 전가산기의 회로 기호인 것입니다. 다음 회로는 반가산기 2개를 이용해서 구성한 전가산기입니다. 이러한 전가산기에
입력으로 1, 0, 1이 주어졌을 때 최종 썸 값과 cout 다음 자리로 넘어갈 캐리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1과 0을 더하는 경우인데 전자리에서 자리 올림수가 올라온 경우입니다. 먼저 3개의 비트를 한 번에 더할 수가 없으니까 1과 0을 먼저 더하는 경우입니다. 1과 0을 더하면 더한 값 1.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Cin과 A와 B를 더한 결과를 다시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A와 B를 더한 결과 1입니다. C인 전자리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 1입니다. 1과 2를 더하면 최종 출력 썸은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할 때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1이 되는 것입니다. 1, 5와 0은 1입니다. 따라서 답은 1, 0, 2를 더할 때 cout은 1, sum은 0, 답은 1,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전가산기입니다. 반가산기 2개를 이용해서 구현한 전가산기 입력을 1, 0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답이 1, 0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러한 입력이 인가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출력이 나온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했습니다. 입력이 1, 0, 1일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1, 0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회로가 설계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기, 즉 반가산기와 전가산기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고 카르노 맵을 통해서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얻은 후 그 부호함수를 기반으로 회로도를 그리는 과정으로 우리가 반가산기와 전가산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가산기입니다. 반가산기 2개의 이진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 S와 Cout입니다. 0과 0을 더하는 경우, 0과 2를 더하는 경우, 1과 0, 1과 2를 더하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썸 출력과 캐리 아웃 다음 자리로 올라갈 출력은 0, 1, 1, 0, 0, 0, 0, 1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직관적으로 회로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카르노 맵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연산으로 S와 Cout이 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카르노 맵을 그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얻기 위해서 S에 대한 카르노 맵 그렸습니다. Cout에 대한 카르노 맵 그렸습니다. S에 대한 카르노 맵, S가 1이 되는 경우에는 A가 0, B가 1인 경우, A가 0, B가 1인 경우, A가 0, B가 1인 경우 1입니다. 또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1입니다. 인접한 사각형이 아닌 것입니다.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묶을 수 없다는 것은 곧 더 이상 간략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는 따라서 우리가 단일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간략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논리. S는 바로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A exclusive O와 B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Cout에 대한 카르노 맵 그려보면 출력이 1이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간략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out은 A와 B가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A and B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기반으로 회로도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은 A, B, 출력은 S와 Cout. 입력은 A, B, 출력은 S와 Cout. A와 B를 exclusive OR하면 S. A와 B를 AND 하면 Cout이 되는 것입니다.
전 가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애더입니다. 풀 애더는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A, B, C인 3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력은 더한 값과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2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S와 Cout을 카르노 맵으로 그려야 될 것입니다. S에 대한 카르노 맵, 3변수 카르노 맵 그리고 Cout에 대한 3변수 카르노 맵 2개를 그리면 S에 대한 카르노 맵을 그리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2개의 사각형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를 그대로 우리가 sum of minterm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도 더 이상 간략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out은 카르노 맵을 그려보면 인접한 사각형 2개씩 3그룹을 묶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묶는 경우 2개의 사각형 3그룹을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르노 맵 그려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out은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 B and C인와 A and C인와 A and B가 되는 것입니다. 카르노 맵을 그려서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얻은 경우입니다. S는 전혀 묶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1인 경우를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출력이 1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minterm 0에 대응되는 변수에는 프라임을 취하고 1에 대응되는 변수에는 프라임을 안 취하는 것.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S는 0, 0, 1일 때 1, 0, 0, 1, A 프라임, B 프라임, C인 0, 0, 1일 때 1 맞습니까? 예, 0, 1, 0일 때 1, 0, A 프라임, B 1, 0, 1, 0이니까 A 프라임, B, C인 프라임. 또 1, 0, 0. A만 프라임이 없는 것입니다. 1, 0, 0. 다음에 1, 1, 1. 모두 프라임이 없는 경우. 1, 1, 1. 프라임이 없는 경우. 따라서 S는 이 자체가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개하는 과정은 S나 Cout을 더 간략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체가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인 것입니다. S에서 C인이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또 C인 프라임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C인 프라임이 공통인수입니다. 분배 법칙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 그대로 카르노 맵을 통해서 간략화된 함수입니다. 여기서 Cout에서도 C인을 공통인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서 C인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A', B'와 AB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서 C인 프라임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AB'와 A'B가 되는 것입니다. S는 C인을 끄집어내면 A와 B와 A and B 표현만 다르게 한 경우입니다. S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C인이고요. A', B'와 AB 이 논리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봐왔을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논리인 것입니다. 둘이 다 프라임을 취하면 둘이 다 프라임을 취하고 둘이 다 프라임을 안 취하면 안 취하고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1이 되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노아 논리인 것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낫입니다. A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낫.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C인 프라임이고요. 역시 가로 안을 잘 살펴보면 A가 프라임을 안 취하면 B가 프라임을 취하고 A가 프라임을 취하면 B가 취하고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오아 논리인 것입니다. A 익스클루시브 오아
B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Cin을 하나의 항으로 보고 A 익스클루시브 O와 B를 또 하나의 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Cin이 프라임을 안 취하니까 A 익스클루시브 O가 프라임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Cin이 프라임을 취하니까 A 익스클루시브 O와 B가 프라임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Cin과 A 익스클루시브 O와 B는 서로 싸우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O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인 익스클루시브 O와 A 익스클루시브 O와 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A, B, C인으로 하든 C인 B, A로 하든 세 개를 익스클루시브 O화 하면 되는 것입니다. Cout은 C인의 A와 B and AB A and B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O와 A and B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 A와 B를 A 익스클루시브 O와 B로 표현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 익스클루시브 O와 B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 즉 0, 1일 때, 1, 0일 때만 1이 되고 1, 1일 때는 1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A와 B를 1, 1일 때 당연히 1이 돼야 되는데 1, 1일 때 1이 되지 않도록 변함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는 이 두 번째 항 때문에 A가 1이고 B가 1이면 여기에 관계없이 A 익스클루시브 O와 B 항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A 익스클루시브 O와 B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느냐면 A 익스클루시브 O와 B, A 익스클루시브 O와 B 똑같은 항을 만들어내면 하나의 회로로부터 그 출력선을 따서 Cout에 동시에 사용하면 회로가 더 간략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S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직접 회로로 그려도 전 가산기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을 달리해서 S는 3개의 입력의 익스클루시브 O와 Cout은 A 익스클루시브 O와 B, Cin과 A and B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회로도를 그려도 되는 것입니다. 회로도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회로 기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오퍼레이터, 연산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논리식 A, B'와 A', 논리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식은 여러분들이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sum of minterm 방식의 부호함수를 얻으면 이러한 논리식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기억하는 부분은 익스클루시브 OR 논리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입니다. 따라서 A가 프라임이 없으면 B가 프라임, 서로 형태가 다른 부분입니다. A에 프라임이 있으면 B에 프라임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X 익스클루시브 O와 Y를 논리식으로 쓸 경우 쉽게 쓸 수 있습니다. X에 프라임을 취하면 Y에 취하지 않고 X 프라임 and Y O와 X에 프라임을 안 취하면 Y에 프라임을 취하고 X and Y 프라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익스클루시브 OR 논리를 회로로 그린 다음에 NAND 게이트로 바꾼 것입니다. 인버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버터는 2인풋 NAND 게이트에서 두 개의 인풋을 하나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인버터는 NAND 게이트로 바꿨습니다. 원래 AND, OR가 있던 부분입니다. 인버터 취했습니다. 인버터 취했습니다. 인버터 OR는 AND의 인버터 해서 이러한 익스클루시브 OR 논리를 NAND 게이트 5개만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인버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이트를 하나라도 더 줄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게이트를 줄인 그림이 바로 B번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의 출력 함수와 이 부분의 출력 함수 같아야 되고, 이 부분의 출력 함수와 이 부분의 출력 함수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번 회로와 B번 회로는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낸드 게이트로 표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출력, 이 부분의 출력, 이 부분의 출력과 이 부분의 출력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출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번 회로와 B번 회로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의 출력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A와 B는 동일한 회로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가산기 즉 풀레더를 낸드 게이트만으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풀레더 즉 전가산기의 썸 출력과 다음 자리로 넘어갈 Cout 캐리 출력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물론 부울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S는 A exclusive O와 B exclusive O와 C 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리면 A exclusive O와 B exclusive O와 C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Cout 출력도 여러분들이 부울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회로로 표현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AND 게이트고 이 부분이 OR 게이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NAND 게이트로 쉽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AND와 OR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NAND 게이트만으로 바꾸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버터, 인버터, 이중부정의 법칙 적용하면 NAND, AND가 NAND로 바뀌었고 AND가 NAND로 바뀌었습니다. 인버터, OR는 AND의 인버터이다. AND, OR 부분을 NAND 게이트로 쉽게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exclusive OR 게이트도 NAND 게이트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exclusive OR 게이트는 4개의 NAND 게이트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바로 회로를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NAND 게이트만으로 전 가산기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동일합니다. 이 부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역시 이 부분 동일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 출력을 보시면 이 NAND 게이트의 출력과 이 NAND 게이트의 출력을 보면 입력이 서로 두 개가 동일합니다. 입력이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입력. 이 두 개의 NAND 게이트를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은 다음에 동일한 입력입니다. 묶은 다음에 여기도 따다 집어넣고 여기도 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NAND 게이트는 A와 B의 NAND입니다. A와 B의 NAND, 이 출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로 NAND 게이트를 구현하지 말고 여기서 출력을 따다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NAND 게이트 하나, 둘, 세 개가 하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전 가산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전 가산기를 NAND 게이트만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병렬 가산기, 즉 패러럴 애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로 구성된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4비트로 구성된 두 개의 데이터, 즉 A4, A3, A2, A1 더하기 B4, B3, B2, B1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까지를 고려하면 3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가산기가 4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가산기 입력은 A와 B를 더하는데 전자리에서 캐리가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부분, 그 결과는 더한 값과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가산기 회로 4개가 필요한데 이 내부 회로는 우리가 이미 앞 슬라이드에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전가산기 4비트 패러럴 풀 애더는 하나의 IC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각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풀 애더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IC를 여러분들이 사다가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부 회로를 모르면 그 IC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측면에서 그 내부 회로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풀헤더는 A1과 B1을 더하는 풀헤더일 것입니다. 전자리에서 올라온 경우, 올라오지 않은 경우 0 또는 1이 되는 값입니다. C0 값. 이 값은 보통 접지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맨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IC를 사왔을 때 이 단자는 접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자리에서 올라오지 않은 경우 0으로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A1, B1을 더하면 더한 값 S1이 나올 거고요.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는 바로 다음 풀헤더의 입력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A2와 B2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와 더하면 S2, 다음 자리로 올라갈 C2,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A3, B3, C2 더하기 더한 값,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A4, B4,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 더하면 더한 값, 마지막 최종 캐리. 답은 C4, S4, S3, S2, S1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비트를 동시에 더해서 답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패러럴 애더인데, 이렇게 구성한 4비트 애더는 진정한 병렬 가상기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4개를 더해서 한 번에 출력을 좀 빠르게 산출해야지만이 병렬 가산기 패러럴 애더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를 우리가 모르면 두 번째 가산기에서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가산기는 두 번째 가산기에서 연산이 끝난 후에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가 0인지 1인지 알아야지만이 계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미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 IC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캐리 부분. 캐리 부분은 전자리에서 올라오지만 이 C1, C2, C3, C4를 미리 데이터 A4, A3, A2, A1, B4, B3, B2, B1을 갖고 예측할 수만 있다면 4개의 비트를 서로 병렬로 동시에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캐리를 일명 전자리에서 전달되는 캐리다 리플 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플 캐리의 문제, 덧셈 연산에서 시간 지연을 유발하기 때문에 진정한 패러럴 애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플 캐리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진정한 병렬 가산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리플은 전파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쭉 퍼져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심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계속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리플 이런 용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렬 가산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 병렬 가산기 IC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IC 매뉴얼을 즉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 외부 핀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4비트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가산기구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4, A3, A2, A1 인가하는 데이터 핀 입력 핀, B4, B3, B2, B1 입력하는 입력 핀,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 입력하는 입력 핀, 최초의 C0 값이기 때문에 외부로 핀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핀은 일반적으로 접지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입니다. 다음 4비트와 4비트를 더했을 때 나오는 출력값, 더한값 4비트와 최종 캐리,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C4, S4, S3, S2, S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IC로 생산되고 있는 4비트 병렬 가산기는 진정한 패러럴 애더인 것입니다. 즉,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캐리를 미리 예측하는 회로가 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캐리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look ahead carry, 캐리를 ahead 미리 보는 회로, 따라서 look ahead carry generator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IC 내에는 캐리를 미리 예측하는 look ahead carry generator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IC 74LS283이라는 IC로 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패러럴 애더이기 때문에 즉 look ahead carry generator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약 4비트의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17나노세컨드 정도 굉장히 빠른 IC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패러럴 애더를 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4비트 풀애더 4개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서 항상 look ahead carry generator를 내장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패러럴 애더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패러럴 애더에는 look ahead carry generator가 내장되는 것입니다. look ahead carry generator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가산기 2개를 이용해서 전가산기를 설계하는 경우의 회로도입니다. 반가산기는 2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 전가산기는 3개의 비트를 서로 더하는 회로. 따라서 반가산기 하나, 2개를 이용해서 전가산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AI, BI, CI를 더할 경우 3개의 비트를 더할 경우에 먼저 2개의 비트를 먼저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BI 더한 썸 값은 exclusive OR 논리 연산, 이 부분을 우리가 PI로 표현하겠습니다. AI와 BI를 AND 하면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2개의 비트를 먼저 더했습니다. 이 더한 결과와 CI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PI 더하기 CI 하면 더한 결과는 역시 SI 값 exclusive OR 논리 연산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와 이 비트를 더할 때 발생되는 캐리 역시 AND 게이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리가 발생했든 또는 여기서 캐리가 발생했든 어쨌든 둘 다 발생했든 하나만 발생했으면 최종 다음 자리로 넘어갈 캐리는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O와 게이트로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2개의 반가산기를 이용한 전가산기 회로 설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논리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I는 AI,
and bi. 그 다음에 pi는 이 부분을 pi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ai exclusive or와 bi, ai exclusive or와 bi, ci 플러스 1은 ci 플러스 1은 gi o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pi and ci, gi o와 pi and ci, gi 대신에 대입하고요. pi 대신에 또 대입하면 ci 플러스 1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C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대신에 1을 대입하면 C1 더하기 1, C2가 되는 것입니다. C2는 G1, 5와 P1, C1이 되는 것입니다. C2는 G1, 5와 P1, C1. 물론 G1은 A1과 B1, 즉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P1도 역시 주어진 데이터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C1은 얼마입니까? C1은 첫 번째 캐리는 이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2는 주어진 데이터 A와 B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C3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3를 구하려면 I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C3는 G2와 P2C2, G2와 P2C2, 역시 G2, P2, C2는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G1와 P1, C1 대입해서 전개하면 분배법칙입니다. 부울대수에서의 분배법칙 G2와 P2, G1, P2, P1, C1. 여기서 G2는 뭘 갖고 구할 수 있습니까? G2는 주어진 데이터 A와 B 더하고자 하는 데이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P2 역시 A와 B 주어진 입력 데이터 갖고 구할 수 있습니다. G1 마찬가지입니다. P2, A와 B 주어진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갖고 P1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C1은 접치시켰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면 C3를 예측하는데 여기 C2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가 뭔지 몰라도 이미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C3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2와 무관한 것입니다. 다음 C4를 구해보면 I 대신에 3 대입한 것입니다. G3, O와 P3, C3, G3, P3, C3 대신에 C3는 여기 구해놨습니다. 그대로 대입하고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해보면 여기에 C2에 관계되는 거 없습니다. C2항이 없습니다. C3 없습니다. G와 P에 관한 항, 즉 A와 B 주어진 데이터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항만 있는 것입니다. C2와 C3에 무관하다. 주어진 데이터 A 서로 더하고자 하는 데이터 A와 B만 있으면 C4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5도 I 대신에 4 대입하면 C5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논리식을 구해보니까 여기에 C2, C3, C4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A와 B만 알면 C3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2, C3, C4, C5를 C1은 접집니다. C2, C3, C4, C5를 주어진 데이터 A와 B, 즉 G와 P만을 가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헤로더로 그리면 이러한 논리식, 이러한 부울함수식을 헤로더로 그리면 loop ahead carry generator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SI는 PI exclusive와 GI가 되는 것입니다. CI는 여기 구해놨습니다. 부울함수 우리가 다 유도했습니다. 헤로도 그리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기능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헤로도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C2, C3, C4, C5에 관련된 부울함수식 다 얻었습니다. AND와 OR 게이트 갖고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S값은 exclusive OR 게이트 갖고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look ahead carry generator가 내장된 full adder 가산기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해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로도 그리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데이터 A와 B가 있습니다. 4개의 비트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A4, A3, A2, A1, B4, B3, B2, B1 전자리 최종 끝자리입니다. 물론 여기는 접지시키는 단자입니다. C1이라는 내부 단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P4, G4, P3, G3, P1, G1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PI는 AI exclusive와 BI, 즉 P4는 A4 exclusive와 B4, GI는 AI and BI, G4니까 G4는 A4 and B4. 쉽게 여러분들이 해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C5, C4, C3, C2를 P와 G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부울함수식이 있습니다. 그 부울함수식대로 해로도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C5, C4, C3, C2를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look ahead carry generator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면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최종 우리가 답은 C5는 그대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끝자리에서 올라간 캐리 C5, S4, S3, S2, S1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산기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S4는 SI는 PI, exclusive와 CI였습니다. 따라서 S4는 P4, exclusive와 C4. 이 P4 단자와 이쪽 P4 단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해로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레이블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3는 P3, C3 exclusive와 S1, P1, C1 exclusive와 하면 최종 더한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A 데이터 4비트로 구성된 A 데이터, 4비트로 구성된 B 데이터를 서로 더하면 그 최종 답은 C5, S4, S3, S2, S1으로 나오는 look ahead carry generator가 포함된 4비트 full adder, parallel adder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IC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 참고사항입니다. 가감산기, 가산기를 가지고 감산기도 쓸 수 있는 가산기로도 쓸 수 있고 감산기로도 쓸 수 있는 해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해로를 가산기로 쓸 수도 있고 감산기로도 쓸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제어 단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어 단자 값이 0이면 가산기로 동작하고 제어 단자 값이 1이면 감산기로 동작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어 단자 하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해로 설계하기 전에 기본 이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X에 0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X 프라임 and 0 프라임이 하나 있으면 0에는 없습니다. 5와 X의 프라임이 없으면 0의 프라임이 있는 것입니다. 0 프라임 하면 이 값은 뭐 X 프라임 and 0니까 0이 될 것이고요. X 프라임 0의 프라임 1이니까 X and 1은 X. 마찬가지로 X의 어떤 값에 1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그 값의 보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X 프라임. 간단하게 하나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이러한 그림만 봐도 아 이거는 sum, 캐리, 최종 자리 캐리, 더한 값 4비트의 데이터와 4비트의 데이터. 아
4비트 이진 가산기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비트 이진 가산기입니다. 이 칩은 가산기 회로가 내장된 칩인데 이 칩을 이용해서 가산기로는 당연히 못 쓸 수도 있지만 감산기 A에서 B를 빼는 감산기, 여기서는 감산한 결과가 나오겠죠. 감산기로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로를 첨가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A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B 데이터, 이 데이터를 A 데이터에 더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를 A 데이터에서 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각각의 입력 단지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하나 더 연결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입력 단자 하나에는 그대로 B4, B3, B2, B1, B4, B3, B2, B1을 인가하고 남는 하나를 묶어서 컨트롤 단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컨트롤 단자가 0이면 가산기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단자가 1이면 A에서 B를 빼는 감산기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4 컨트롤 단자가 0인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단자가 0인 경우 가산기로 동작하는 경우 0인 경우는 B4 익스클루시브와 0 어떤 데이터의 비트에 0을 익스클루시브 오화하면 그 데이터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0이면 0을 익스클루시브 오화하면 각각 그대로입니다. B4, B3, B2, B1 0, 맨 끝자리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 0 B4, B3, B2, B1 그대로 들어가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컨트롤 단자가 0이면 이 회로 전체는 4비트 이진 가산기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컨트롤 단자가 1인 경우는 B4에 익스클루시브 오와 1을 하면 어떤 비트에 익스클루시브 오와 1을 하면 그 비트에 보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B4 프라임, B3 프라임, B2 프라임, B1 프라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값은 1입니다. 그러면 A 데이터에 더하기, 가산기니까 더하기입니다. B4 프라임, B3 프라임, B2 프라임, B1 프라임인데 또 하나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가 1인 경우입니다. 1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B4, B3, B2, B1 데이터에 프라임을 취하고 각각에다 프라임을 취하고 마지막 자리에 1을 더한다. 이 값은 2의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1일 때는 A 데이터 더하기 B 데이터의 2의 보수. 캐리가 발생하면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 컨트롤 단자가 1이면 A 데이터와 B의 2의 보수 데이터를 더하는 경우다. 즉 A 데이터에서 B 데이터를 빼는 감산기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비교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레이터입니다. 비교기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A와 B를 비교할 때 A와 B가 같은 경우, A가 B보다 큰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 결과는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A와 B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라는 두 개의 판단만을 하는 회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교기이기 때문에 같은가 같지 않은가,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또는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노아나 익스클루시브 오아를 이용하면 이러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기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데이터가 4비트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exclusive NOR 게이트 4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서로 같을 때는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exclusive NOR 게이트의 각각의 입력은 A1과 B1, A2, B2, A3, B3, A4, B4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개 A4는 B4와 같고 A3는 B3와 같고 A2는 B2와 같고 A1과 B1이 같으면 이 4개의 비트들이 다 같으면 A와 B는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즉 0이면 아웃풋은 0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같지 않은 결과가 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가정하면 입력이 서로 같을 때는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다 1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1이면 AND 게이트에서 모두 1이면 1, 즉 4개의 부분이 다 같을 경우에는 A와 B는 같다.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만약에 A2와 B2가 같지 않으면 서로 같지 않으니까 exclusive NOR에서는 0이 나올 것입니다. AND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0, A와 B는 다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기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교기는 IC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IC는 74LS85입니다. 물론 4비트 비교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러한 회로 기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력 4비트와 4비트, 결과가 3개의 출력, A가 B보다 큰 경우, A와 B가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이 그림만 보면 이것은 컴퍼레이터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비트와 4비트를 비교해서 그 데이터의 크기를 출력으로 산출해주는 IC. 그런데 여기서 보면 캐스케이딩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의 입력 단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캐스케이딩 인풋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3개의 단자를 묶어서 접지적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스케이딩 인풋이 필요한 이유는 4비트를 비교하는 컴퍼레이터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8비트 데이터다. 8비트의 데이터와 8비트 데이터를 비교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비트 컴퍼레이터 2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4비트씩 나누어서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비교 결과는 2개의 부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비교한 결과, 그 결과를 넘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종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인풋, 캐스케이딩 인풋입니다. 비교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비트 비교기 2개를 이용해서 8비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회로입니다. 4비트 비교기 IC 2개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IC 2개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쓸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8비트짜리 즉 A7654에서 A0까지, A7에서 A0까지의 8비트 데이터를 상위 비트가 A7654입니다. 상위 비트입니다. MSB 쪽 웨이트이 더 큰 부분입니다. 하이 비트 4비트로 잘라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B 데이터도 역시 상위 비트와 하이 비트 4비트씩 분할해서 우리가 A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 비트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이 비트 데이터를 비교할 때 캐스케이드 인풋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B보다 작다. 비교한 부분이 없습니다. 미리 바이어스, 즉 입력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접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A와 B는 같은 경우입니다. 앞에서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비교한 결과는 항상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5V를 걸어준 것입니다.
A와 B를 4비트 하위 단계 비트 4비트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큰지 같았는지 작았는지 A가 작았는지를 다음 상위 비트 비교하는 비교기에 우리가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위 비트 비교기에서는 4개의 비트 또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A가 B보다 큰 것으로 이 값이 1이고 나머지 2개의 값이 0으로 전달됐다고 해서 A가 B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A가 이 부분에서 A가 B보다 크더라도 이 부분이 A가 B보다 크면 이 부분이 B가 A보다 크면 B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앞단에서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큰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내부 회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 판단한 하위 비트에서 판단한 결과를 기반으로 상위 비트들 MSB 쪽의 비트들을 비교해서 최종 결과를 얻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4비트 컴퍼레이터 2개를 갖고 8비트 컴퍼레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디코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디코더들은 지금 현재 IC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든 이 디코더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회로입니다. 디코더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와 상반되는 용어는 뭐겠습니까? 엔코더가 될 것입니다. 엔코더는 부호기라고 번역을 하고 디코더는 복호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코더는 이진 정보를 십진 정보로 변환하는 회로이다 라고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정보를 십진 정보로. 엔코더는 부호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십진 수를 0과 1로 부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엔코더는 십진, 이진 정보, 십진 정보 있는데 십진 정보를 이진 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디코더는 거꾸로 이진 정보를 십진 정보로 변환하는 회로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디코더 회로의 A입니다. 이 경우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입니다. X가 언제 1이 되겠습니까? 1, AND 게이트입니다. 모두가 1일 때만 1이 되는 부분입니다. 1, 1, 0. 0의 인버터는 1, 0의 인버터는 1. 그래서 1이 되는 것입니다. 1, 1, 0, 0일 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로에서 X가 1이라는 것은 입력이 1, 0, 0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로에서 출력값이 0이면 입력으로 들어온 것은 1100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회로입니다. 1이면 1100, 0이면 1100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회로입니다. 이 경우입니다. 동일한 회로인데 낸드 게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낸드 게이트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낸드 게이트만으로 구현한 디코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00이면 1AND 1이 돼서 1이 되고 인버터 취하니까 0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에서는 X가 0이면 이 단자값이 0이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진 정보는 1100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이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진 데이터는 1100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액티브 하이 방식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하이 방식
출력이 1일 때를 기준으로 110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 이러한 방식을 액티브 로우 방식, 즉 출력을 0을 기준으로 해서 0이면 1100이구나, 1이면 1100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방식. 출력에 인버터가 붙어 있으면 액티브 로우 방식, 붙어 있지 않으면 액티브 하이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이런 많은 디코더들이 IC로 출시되고 있는데 액티브 하이 방식보다는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낸드 게이트로만 구성하는 것이 IC화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코더 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4개입니다. 출력이 16개입니다. 이러한 디코더는 바이너리, 2진 데이터를 데시멀, 10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IC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바이너리 데시멀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코더를 입력이 4개, 4 by 클로스입니다. 4 입력이 4개가 들어가서 출력이 16개가 나오는 디코더, 4 by 16 디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력 부분에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IC는 액티브 로우 방식의 IC인가 아니면 액티브 하이 방식의 IC인가? 액티브 로우 방식의 IC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입력에 2진 데이터가 들어오면 10진 데이터로서 입력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A3가 MSB 있죠? 웨이시 높은 쪽입니다. 0000, 0001 해서 1111까지 16개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0000이 들어오면 0번 단자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진 다 1입니다. 0번 단자가 0이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진 데이터는 0000이구나. 0000을 10진수로 바꾸면 0이구나. 이진 정보를 10진 정보로 바꾼다는 의미. 0001이 들어오면 1번 단자만 0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1입니다. 이 IC에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15번 단자만 액티브 로우 방식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디코더의 출력 단자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단자만 0이냐에 따라서 이 이진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4x16 디코더 회로, 우리가 IC에 관한 기능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디코더 우리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슬라이드에서 4x16 디코더, 즉 IC로 생산되고 있는 디코더를 대상으로 해서 입력핀의 구성, 출력핀의 구성,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디코더를 다 배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습한다고 한다면 전자공학 전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 IC가 생산되는 경우라도 그 내부 회로를 모든 IC에 대해서 전부 분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IC들의 내부 회로는 우리가 꼭 직접 설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x4 디코더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코더입니다. 2x4 디코더를 설계하면 4x16, 5x32 디코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는 액티브 하이 방식입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IC는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하이 방식의
2x4 디코더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디코더와 엔코더 정의 개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복호기입니다. 이진 정보를 10진 정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인코더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10진 정보를 2진 정보로 변환하는 해로 어쨌든 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인데 디코더나 인코더나 디코더인 경우에는 입력이 n개이면 즉 n비트이면 출력은 2의 n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n by 2n 디코더가 되는데 2 by 4 2의 2승 하면 4입니다. 2 by 4 디코더 혹은 3 by 8 디코더 4 by 6 디코더 5 by 32 디코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보다 디코더의 경우에는 입력보다 출력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출력은 입력의 n승계 2의 n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x4 디코더 설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회로를 설계하고 싶다.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는 트루스 테이블을 먼저 그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로 설계에서 자신이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의 특성을 즉 입출력 관계를 테이블로 나타낸다. 트루스 테이블 그리는 게 무조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논리회로 설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트루스 테이블을 그린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원하는 회로 입력은 2개입니다. 출력은 4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2x4 디코더를 설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00이라는 입력을 걸어주면 나는 0번 D0 디코더의 첫자 D를 땄습니다. 출력의 이름을 D0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회로를 설계하고 싶다. 즉 D0 단자가 1이면 입력으로는 00이 들어오는 거구나. 만약에 입력이 0이 1이면 1번 단자 0, 1을 10진수로 바꾸면 1입니다. 1번 단자만 1이 되는 회로를 설계하고 싶다. 1, 0이 들어오면 10진수로 바꾸면 2입니다. 1, 0은 2번 단자만 1이 나오는 회로 내가 설계하고 싶다. 역시 1, 1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3번 단자만 1이 되는 회로를 설계하고 싶다. 여기서 기준이 출력이 1인 경우입니다. D0 0번 단자가 1이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00이구나. 1번 단자가 1이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01이구나. 출력 기준을 1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액티브 하이 방식인 것입니다. 액티브 하이 방식, 활성화되는 출력 1, 비활성화되는 출력은 0. 즉 0번 단자만 1로 놓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0으로 비활성화 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를 지금 트루스 테이블로 먼저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입출력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 관계를 불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입출력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불 함수가 있기 때문에 회로도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 하겠습니까? IC 사다가 아니면 게이트 사다가 2x4 디코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2x4 디코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 함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간략화된 불 함수를 넣기 위해서 카르노 맵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x4 디코더인 경우에 입력이 2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가 간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출력 관계를 불 함수로 표현하는 것 쉽게 카르노 맵 그리지 않고 트루스 테이블만 봐도 직접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2개입니다. 출력이 D0에서 D1, D2, D3 4개입니다. D0가 1이 되는 경우에는 A와 B가 0이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D0를 불 함수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0는 A', B'. 즉 A가 0이고 B가 0일 때 A'은 1, B'1, 1 and 1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D0는 부호함수로 표현하면 A', B'. D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자는 A가 0이고 B가 1일 때 0에 대응되는 변수에 프라임을 취하고 1에 대응되는 변수에 프라임을 취하지 않고 D1은 A', B가 되는 것입니다. D2는 A, B', D3는 A and B. 가장 간략화된 부호함수를 직접 카르노 맵 그리지 않고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직접 얻은 경우입니다. D0는 A', B', D3는 A and B를 알면 해로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D0는 A' and B'. D2는 A and B'. D2는 A and B가 프라임이니까 인버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B'. A and B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x4 디코더의 내부 회로를 직접 설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회로들이 IC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코더를 직접 설계해 봤습니다. 그 내부 회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2x4 디코더는 액티브 하이 방식 디코더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2x4 디코더를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입니다. A가 0이고 B가 0일 때만 D0가 0이 되는 회로, 액티브 로우 방식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D1, D2, D3는 1이 되는 경우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 A가 1이고 B가 1이면 D3만 0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이 나오게 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D0에 관련된 부호함수, D1에 관련된 부호함수, D3, D2에 관련된 부호함수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물론 카르노 맵을 그려서 이 세 개를 묶어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묶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이 되는 경우는 3개이고 항이 3개이고 0인 경우에는 항이 하나입니다. 0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력이 1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출력이 0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출력이 0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D0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생각하고 풀은 다음에 그럼 답이 거꾸로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답에 다시 프라임 반대를 취하면 원래 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0을 1로 생각하고 1을 0으로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 푼 결과에 다시 반대를 취하면 원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D0만 1인 경우입니다. D0만 1이고 나머진 다 0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만 1인 경우입니다. 나머진 다 이런 입력에서는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A가 0이고 B가 0이면 부호함수로 표현하면 A' and B'. A' and B'.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답을 풀었습니다. 다시 나온 답에 반대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A' and B'의 전체에 다시 프라임을 취하는 것입니다. D0는 A' and B'의 프라임. A' and B'의 다시 전체 프라임. 낸드 게이트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액티브 로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3도 0, 0, 0, 1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1이 되는 경우 대상으로 하면 A가 1일 때 B가 1일 때 D3는 A and B 인데 반대로 생각하고 풀었으니까 다시 답에다 반대를 취한다. A and B 인데 답에 다시 반대를 취한다. 인버터를 취한다. D3는 A and B에 다시 프라임을 취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우리가 2x4 디코더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Enable 인풋을 갖는 디코더의 설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nable 단자는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로는 여러 개의 IC들이 연결되어서 구성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IC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IC 출력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회로 또는 IC가 동작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네이블 단자를 이용해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 또 동작을 중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네이블 단자의 역할입니다. 이네이블 단자 역할을 할 때 이네이블 단자가 0일 때 동작시킬 수도 있고 이네이블 단자가 0일 때 이 시스템, 이 회로를 동작시킬 수도 있고 이네이블 단자가 1일 때 이 회로를 동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네이블 단자가 0일 때 이 2x4 디코더라는 회로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 경우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단자가 1이면 AB 입력에 관계없이 D0에서 D3까지 0이라는 출력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1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데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정상 동작하는 경우입니다. 0이고 00이면 D0만 1, 디코더로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0, 1이면 D1만 1, 1, 0이면 D2만 1, 1, 1이면 D3만 1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회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1인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면 인버터를 거치면 0입니다. 0, 0, 0, 0이 들어가기 때문에 AND 게이트는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네이블 단자가 1이면 0이 들어가기 때문에 AB 값에 관계없이 모두 다 0이 나오는 것입니다. AB 값에 관계없이 0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1이 인버터 치하니까 1이 나옵니다. 1, 1, 1,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출력은 A와 B, 2단자와 2단자 값에 의해서 1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AND AND B는 AND B, A와 B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디코더로서 AB 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디코더로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디코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로들은 다 이네이블 단자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3-2A 디코더, 3x8 디코더 동일한 용어입니다. 3x8 디코더 74138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MSI 칩, 디코더 칩입니다. 3x8 디코더 칩입니다. 입력 3개, 출력 8개입니다. 출력 단자 부분에 인버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낸드 게이트로 설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액티브 로우 방식의 3x8 디코더입니다. 이네이블 단자가 3개나 있습니다. 이 디코더가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이네이블 단자 1은 1, 이네이블 단자 2는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1, 0, 0일 때, 이네이블 3 단자도 0일 때, 1, 0, 0일 때 이 3x8 디코더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이네이블 단자 1, 2, 3가 1, 인버터, 1, 0, 0, 1, 0, 0, 1, 0, 0, 1, 0, 0일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1, 0, 0일 때 0, 0, 0이면 Y0만 인버터입니다. 0. 0, 0, 1이면 Y1만 0. 액티브 로우 방식입니다. 1, 1, 1이면 Y7만 0이 나오는 디코더입니다. 단 1, 0, 0일 때입니다. 1, 0, 0이 아니고 이네이블 단자가 0이면 무조건 1이어야지 정상 동작하는데 0이면 이 값에 관계없이 입력에 관계없이 모두 다 액티브 로우 방식입니다. 1이 출력되는 IC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0이 되는 출력 핀이 없는 것입니다. 디코더로서 동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입니다. enable 단자 2가 1이면 얘는 0이어야지만이 정상 동작하는데 1이면 enable 단자 1과 3에 관계없이 입력에도 관계없이 모든 핀의 출력이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enable 3 단자가 원래는 0이어야지 정상 동작하는데 1이라면 값에 관계없이 입력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다 1이 출력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상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3x8 디코더 MSI 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코더입니다. 상용 IC로 생산되고 있는 4x16 디코더입니다. 74HC154 디코더 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단자 4개, 출력 단자 16개입니다. 출력 단자 부분에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액티브 로우 방식의 디코더인 것입니다. 0000이면 0번 단자만 0, 1111이면 15번 단자만 1이 되는 디코더가 되는 것입니다. 칩 셀렉트 단자 2개가 있습니다. enable 단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인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단자 모두 0일 때만 4x16 디코더로서 정상 동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enable 단자의 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칩, 4x16 칩 여러 개가 사용될 경우, 여러 개가 4개가 사용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칩이 동작하게 하려면 이 칩이라고 한다면 00을 걸어주면 첫 번째 칩만 동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0, 1을 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칩이 동작할 때는 1, 2를 걸어주게 회로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러한 응용 예가 나올 것입니다. 디코더 중에서도 특수 용도인 BCD2 데시말 디코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BCD 코드로 입력되면 10진수로 출력된다는 의미입니다. BCD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0에서 9까지 대응되는 각각의 코드를 4비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0000, 9인 경우에는 1001이 되는 것입니다. 4비트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16개가 아니라 출력을 10개로 설계한 경우입니다. BCD 코드에 존재할 수 있는 코드의 수는 10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에 대응되는 코드로부터 1에 대응되는 코드 또 9에 대응되는 코드까지 10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출력이 10개인 경우 BCD2 데시말 10진수라는 의미입니다. 데시말 BCD2 데시말 디코더 우리 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0이라는 0000이 입력하면 이 부분의 출력을 이용해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0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0001이면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1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0000이면 0번 단자만 0, 1111은 없습니다. BCD 코드만 입력되는 디코더입니다. 1001이면 9번 단자만 0이 되는 디코더. 이런 디코더에서의 예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0101, 0110, 0011, 0010이면 그때 출력을 구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0101이면 우리가 10진수로 바꾸면 8421, 5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단자만 0이 되는 경우 0110이면 8421이니까 42, 6번 단자만 0이 될 것이며 0011, 21, 3번 단자만 0이 출력될 것입니다. 8421, 2번 단자만 0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코더의 응용입니다. 디코더를 BCD2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는 칩은 상용 IC입니다. 74LS47인 것입니다. 이 칩은
출력 부분이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LT 단자, RBI 단자, BI, RBO 단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전원 단자, VCC, 그라운드 단자 있을 것입니다. 입력 단자 4개, 출력 단자 7개입니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7개의 LED, 다이오드에 연결될 출력 단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0000을 걸어주면 0이 표시되려면 7 세그먼트에서 A, B, C, D, E, F에서 G만 불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A, B, C, D, E, F에 1이 걸려서 불이 들어오고 G만 0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000이면 G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게 G만 0으로 하고 나머지 A, B, C, D, E, F는 1이 나오게 하면 7 세그먼트에 0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9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해서는 9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해서는 A, B, C만 불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C만 불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1이 입력으로 인가되면 C만 0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1이 나오게 내부 회로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C에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 4비트를 이용해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IC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레포트로서 이 내부 회로를 직접 설계해 보는 것, 레포트로 제시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BCD 디코더 드라이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출력 단자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즉 LED를 구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LED에 전류를 흘리게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IC의 전류값보다 이 ABCD, EFG, 즉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의 이 출력 단자의 전류값이 굉장히 큽니다. 전류가 크기 때문에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드라이빙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BCD 디코더 드라이버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4LS47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IC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IC에 연결한 경우입니다. 7개의 출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단자를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때 저항을 썼습니다. 335옴 또는 220옴 저항을 쓰는데 이 저항은 전류 제한용 저항입니다. 전류가 너무 커서 LED에 각각의 LED입니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전류 제한용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지 단자입니다. 입력 단자 4개 있습니다. BCD 코드가 0에서 0000에서 1001까지 입력이 될 것입니다. 전원 단자 5V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 단자, LT 단자, 램프 테스트 단자입니다. RBO 단자, 리플 블랭킹 아웃풋,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BI 단자, 매뉴얼에 나오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블랭킹 인풋, RBI는 리플 블랭킹 인풋. 이 단자, 이러한 단자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물론 우리가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특수 용도로 활용하는 단자들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단자들을 전부 동작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V를 걸어줬습니다.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인버터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 단자들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0을 걸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5V를 걸어줬습니다. 전부. 이 단자는 지금 현재 구동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RBI, 리플 브레이킹 인풋, BI, 브레이킹 인풋,
RBO 리플 브랭킹 아웃풋 LT 램프 테스트 단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RBI 단자가 0이면 이 경우에는 다 1을 걸어줬습니다. 0을 걸어주고 만약에 0000을 걸어주면 모든 LED가 오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나 더 여기다 이 회로의 내에 구현한 것입니다. BI 단자가 0이면 BI 단자가 이 단자, 이 두 번째 단자 이게 0이면 지금 현재는 1이 걸려 있습니다. 전혀 이 단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0이면 모든 LED가 또 오프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램프 테스트 단자 역시 0이면 이 LED가 모두 다 꺼지게 설계된 것입니다. BCD 디코더 드라이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디코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즉 상용 IC 74LS47을 이용해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회로입니다. 이 경우에 0이 입력되기 때문에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0이 디스플레이 되었습니다. 0011 즉 3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3이라는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0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0 표시하면 더 불편할 것입니다. 0 앞에 0 또 역시 표출하면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0030으로 표출하지 않고 앞에 0은 생략하고 30이라는 수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앞에 0이라는 것을 표출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리플 브랭킹 인풋 단자와 브랭킹 인풋 리플 브랭킹 아웃풋 단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리플 브랭킹 인풋 단자가 0이었습니다. 접지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는 0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에 데이터는 0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 나의 부분은 0입니다. 라고 인풋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이 칩의 데이터는 0입니다. 따라서 다음 칩에게 나는 0입니다. 블랭크에 관련된 인풋 0이라는 것을 입력받아서 리플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아웃풋 출력으로 다음 단자로 블랭크에 관련된 정보를 리플 블랭킹 아웃풋 그래서 0이라는 것을 앞에 데이터가 0이었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0이었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는 지금 현재 0입니다. 라고 다음 IC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0이 아닙니다. 0011 따라서 2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0이 디스플레이 되고 3이 디스플레이 됐습니다. 다음 0이 디스플레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이 0이고 내가 현재 0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부분이 0이 아니고 이 부분이 0이 아니고 예를 들면 5였다. 그러면 여기다 0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0인 경우라도 0을 디스플레이 해서 답이 50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0이기 때문에 수치 데이터 앞부분이 다 0이면 의미 없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이 0이고 내가 0이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0이고 내가 0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 하는 경우입니다. 수치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0을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회로 설계 방법입니다. BCD 디코더 드라이버에 관련된 부분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점이 디폴트로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출되는 데이터들은 소수점 이하 부분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0.5700이었다면 00을 표시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0.57로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오른쪽부터 여러분들이 회로를 연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수점 이하 부분, 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0입니다. 따라서 나의 뒷부분이 0이었다라는 것, 나의 뒷부분이 0이었습니다. 0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현재 0이다라는 것을 다음 IC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 데이터가 현재 0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0101이면 5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0111, 7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나한테 입력되는 데이터가 0입니다. 0인데 나의 뒷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뒷부분의 데이터가 0입니다. 0이니까 나의 뒷부분도 0이기 때문에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뒷부분이 0이 아니었다면, 이 값이 1이 전달되었다면 5라고 한다면 0이라도 0.5705로 0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뒷부분이 0이었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0인 경우에 블랭크로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나의 뒷부분이 0이었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블랭크로 디스플레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디코더를 응용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현재 디코더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하는데 지금 디바이스 장치들이 32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32개의 장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구동, 드라이빙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3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데 디코더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32개이기 때문에 출력이 32, 32, by, 앞부분은 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5 by 32 디코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회로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 by 8 디코더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3 by 8 디코더, 물론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 by 디코더 4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출력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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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3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3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드라이빙, 구동시키는 경우 이 부분의 회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입력이 A, B, C, D입니다. 여러분들이 A, B, C, D 5개의 이진 변수를 써놓고 00000에서 11111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A, B가 00인 경우가 8개, A, B가 01000에서 01111까지 8개, A, B가 10인 경우 10000에서 10111까지 8개, A, B가 11인 경우 8개로 데이터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0번에서 7번까지 구동시킬 경우에는 8개입니다. 이 AB 값이 00일 때 구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AB 값이 0일 때 이네이블 단자 인버터 붙어 있으니까 드라이빙 구동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B 0이니까 00일 때 인버터 붙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네이블 단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버터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는 5V를 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코더는 AB가 00일 때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B가 00000 ABC입니다. A, B, C, D, E 00000인 경우에는 Y0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1입니다. 따라서 Y0에 연결된 디바이스만 우리가 구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0일 때 구동하는 디바이스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1일 때는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구동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 B가 0이면 00001이면 1번 단자 Y1만 0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1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칩은 A와 B가 0, 1일 때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가 0일 때 인버터 붙어 있으니까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B가 1일 때 이네이블 단자 1 인버터 안 붙어 있으니까 동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이네이블 단자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다는 0을 걸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B 값에 따라서 AB가 0, 1이면
이 칩이 동작하는 것입니다. 0, 1, 0, 1, A, B, C, D, 0, 1, 0, 0, 0이면 0, 1, 0, 0, 0이면 Y0, 이 칩의 Y0 단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 1, 1, 1, 1이면 0, 1, 1, 1, 1이면 Y7 단자만 0이 되고 나머지 단자는 전부 1이 되기 때문에 Y7 단자에 연결된 디바이스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AB가 11이면 마지막 네 번째 디코더가 동작할 것입니다. 1, 1이 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가 1이고 인버터가 없으니까 정상 동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B가 1인데 인버터 붙으니까 0으로 바뀝니다. 0, 인버터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1AB가 1, 1이면 동작하라. 따라서 enable 2, 남는 enable 단자는 접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1, 1, 0, 0, 0이면 0번, 즉 24번 단자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1, 1, 1, 1, 1이면 역시 31번 단자, 즉 Y7, 이 칩의 Y7 출력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3x8 디코더 4개를 이용해서 5x32 디코더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